유디트 헤르만의 신간을 엄청 기다렸는데 에세이가 나왔더라고요. 사실 여름별장 그 후라는 절판 도서의 제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거는 아직인가 봅니다. 이 정도 읽었고 나서 조금 더 보다가 자려고요. 혹시 유디트 헤드만의 소설이 궁금하시다면 작년 가을 겨울쯤에 제가 영상에서 도장 깨기를 했었고 쇼츠 버전도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유디트 헤르만의 에세이를 다 읽어서 짧게 리뷰해보려고요. 책은 작가의 삶과 글쓰기에 대한 에세이이고요. 제목처럼 침묵이나 공백, 어떤 진실에 관한 이야기라서 흥미롭게 읽었어요.
사실 작년에 소설을 본 것 외에는 작가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글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포함한 에세이여서 아무래도 작가의 소설을 읽으셨다면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 에세이를 읽으면서 숨겨진 이야기를 좀 더 알게 되니까 작가의 소설들이 다시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여름별장 그 후에 제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책이 절판돼서 중고가 이슈가 있어서 상호대차로 도서관에서 빌려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흥미로운 에세이였습니다. 이 책은 초반 배경과 인물파, 이름을 구분하는 게 가장 고비이고 사실상 그 과정이 끝나면 읽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후반부로 갈수록 더 재미있었는데 이유는 주인공이 파멸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제목 때문에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골동품은 낡은 인간상,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를 가진 그런 귀족들을 풍자하는 의미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이 이 쉐넬이라는 인물이고요. 이 사람의 헌신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는 발자크 책을 읽은 경험은 고리오 영감밖에 없었는데요. 이번에 이 책을 읽고 발자크 세계에 발을 좀 담그고 싶어졌어요. 겨울 독서 목표로 발자크 도장 깨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을 동안은 아직 읽으려고 하는 책들이 많아서 겨울부터입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독서였고요. 혹시 관심이 생기시면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책 선택은 문체나 묘사라든지 그런 개인의 호불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문책이나 온라인에 이제 올라온 문장을 조금 읽어보시고 책을 읽을지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일기 형식이라 목차는 좀 길어요. 그리고 참고로 제 책은 구판입니다. 이게 개정판은 글이 더 추가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환기미술관의 일기까지가 김양한 작가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고, 이 뒷부분은 이제 화가들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상 작가 관련된 일화가 꽤 길고 자세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멋있는 흑백 사진들이 실려 있어서 그걸 보는 재미도 있었고, 줄도 굉장히 많이 그으면서 즐겁게 독서했습니다. 책은 두께는 꽤 있는데 글이 어려운 건 아니라서 혹시 흥미가 생기신다면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편집이 늦어지기도 했고, 최근에 읽은 책들이 제 기준에는 만족스러운 책이 많았기 때문에 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에 좀 더 빠르게 올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요. 단조로운 일상을 계속 지켜봐 주시는 선생님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추워진 기운에 감기 조심하시고 밥이랑 잠 잘 챙기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